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로로쌤입니다. 2020년 12월 15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길고 긴 미국 대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 투표로 확정이 되었다라는 소식 확인해 보고요. 게임주들 최근에 내년 신작 모멘텀으로 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 간단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부장 수급이 굉장히 최근에 살아나고 있는데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전일 다우지수 좀 쉬었습니다. 3만 포인트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추세로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3만 포인트에서 잠깐 쉬고 있죠. 그래서 이 구간을 넘어가서 한번 치고 달리면은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다우지수가 굉장히 강하다기보다는 미증시는 나스닥이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스닥이 이제 12,400 구간에서 이제 살짝 쉬는 모습이었고 여기서 또 추세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나 나스닥이 한번 치고 달리게 되면은 다우지수는 좀 쫓아오는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선거, 진행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확정되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미국은 직선제가 아니라 간선제입니다. 그래서 각 주별로 투표를 한 다음에, 이 주에 할당돼 있는 16명, 20명, 10명 이렇게 돼 있는 선거인단 수를 특정 당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거인단들이 다시 한번 모여가지고 투표를 합니다. 그게 오늘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시간으로는 월요일인데 우리나라 시간이니까 오늘이죠.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306표 그리고 트럼프가 232표를 받아서 이제 270석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확정되었습니다. 이거 또 숫자가 좀 재미있는 게 2016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 투표수가 306표였는데 그대로 뒤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수치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는데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신자 투표 얘기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크게 나오지는 않는다. 한두 표 정도는 모르겠는데 큰 표 차이가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그냥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고 미국에서는 이제 내년도 예산안 최종 협의 중인데 이 부분이 잘 협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앞두고 경기부양책도 합의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이 예산안까지 지연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좀 커질 수 있겠죠. 지금 같은 시국에 이 예산안 합의를 못해서 셧다운이 된다? 이러면은 이제 시작부터 굉장히 좀 피곤해지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최장기간 셧다운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집권 기간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적당히 좀 타협을 보고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수 그냥 쉬는 구간이다. 그동안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크게 밀리지는 않더라도 휴식 정도는 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지금 2750 구간 정도에서 이 구간에서 우리나라도 공방을 펼치고 있다. 다우지수도 3만 포인트에서 쉬고 있고 나스닥도 12,400에서 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공방 펼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는 기존에 누누이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다 외우셨죠. 이 박스권 높이가 200포인트다. 그러면은 박스권 이론에서 최소 200포인트를 올라간 다음에 이거는 기본이고 플러스 알파로 얼만큼 가느냐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적으로 200포인트의 절반인 100포인트 올라오면 2700 중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이제 2800 정도 도전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얼만큼 더 가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이제 지난주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옵션 포지션 같은 경우는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도 보면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조금 매도했는데 선물은 오히려 매수를 하고 있죠. 그러니 무작정 하방 포지션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대신 옵션 포지션도 위쪽을 막아놓고 아래쪽을 살짝 열어놓고 있으니 이게 큰 흐름을 만들진 않더라도 당장은 빠르게 올라가기에는 쉽지 않은 모습 정도는 보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옵션 만기일이
이제 뭐 선물 옵션 만기 지난주 목요일에 끝났기 때문에 이제 포지션을 구축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옵션이 지금은 크게 의미를 갖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 매도 선물 매수했으니까 한 중립 정도 혹은 중립 이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주식은 최근에 일부 좀 조절을 하고 있어서 지금 11월 이후에 3조 5천억 정도 매수 수준이고요. 아직도 매수 우위입니다. 3조 한 5천억 정도 매수한 상황이고, 그리고 일부 이렇게 수익 본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일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도 500억 매도했지만 코스닥은 1조 정도 매수를 했다 해서 시장 규모 대비로 보면은 코스닥이 더 어떻게 보면은 매수 규모가 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는 기존에는 코스피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왔지만 이제는 코스피 주식 뭐 일부 좀 차익 실현하면서 이제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우위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수 같은 경우 코스피는 단기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쉬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더 가기 위한 2보 전진을 위한 뭐 휴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코스닥은 900포인트 돌파하면서부터가 진짜 상승인데 여기서 뭐 그렇게 멋진 모습까지는 안 나왔다. 물론 지금 올라온 거는 30포인트 이상 올라왔지만 더 멋지게 이렇게 막 올라오진 않았다. 단기적으로 한번 쉬고 올라오고 쉬고 휴식을 잘 취하고 있다. 오히려 코스닥이 추세를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는 이제 지수 상품 같은 경우는 천천히 분할 매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들고 그냥 좀 더 보유해 보실 만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뭐 IT 투톱은 좀 휴식을 취했습니다. 맨날 갈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7,500포인트, 27,500원, 죄송합니다. 72,500원, 72,500원을 넘어간 다음에 뭐 자꾸 말이 혼나오죠. 72,500원 넘어간 다음에 휴식을 취하는 정도입니다. 이격이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치고 달리기는 어렵다라고 했어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치고 왔습니다. 이 대형주가 단기간에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건 뭐 대단한 현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해서 12만 원대까지 한번 찍고 11만 5천 원 구간에서 이렇게 횡보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쉬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휴식을 취해야 소부장 쪽이 좋아지고 그쪽으로 이제 돈이 자금이 쏠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말씀드렸던 뭐 테스나 유진테크 같은 경우가 이제 먼저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점을 돌파해서 조금 쉬고 있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뭐 3만 원을 돌파하면 다시 한번 또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테스와 함께 이제 고점을 찍고 이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휴식 취하는 동안 밑에서 이제 올라오는 뭐 보통 요즘에는 소재 쪽으로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좋죠. 그러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올라왔다 휴식, 그리고 다시 한번 위쪽 돌파. 34,000원 구간에서 이제 단기 저항인데 여기 넘어가면 뭐 38,000원까지는 뭐 어렵지 않겠죠. 여기도 돌파하면은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시세를 만들러 가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ENF 테크놀로지도 뭐 최근에 뭐 3분기 실적에 대한 뭐 우려감 같은 뭐 이런 막성 리포트가 요날 나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쉬었지만 여기는 이제 4만원 돌파한 다음에 잠깐 횡보하면서 힘을 모으는 구간이었고, 이제 이 21선 넘어가면은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45,000원 넘어갔습니다. 45,000원 넘어가면은 45,000원 유지 시에 5만원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다. 5만원 넘어가면 또 새로운 시세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부장 쪽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SK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뭐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기존에 뭐 다 저희가 설명드렸던 종목들이죠. 워닝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살아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급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쏠릴 때는 이쪽이 소부장 쪽이 휴식을 취해야 되는 거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쉴 때 소부장 쪽으로 수급이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뭐 미니 OLED TV 쪽 판매량 증가했다라면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초대형 쪽으로만 계속 가다가 이제 뭐 48인치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뭐 틈새 시장 공략이 잘 먹혀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17,000원을 돌파했는데 제 스타일의 종목은 아니다라고 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선호하는 종목은 아닌데
워낙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7,000원 구간에 뭐 살짝 저항이 있는데 이 구간을 잘 돌파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2만 원 구간을 돌파하느냐가 뭐 중요하겠죠. 그래서 참고하시고 연말초로 갈수록 이제 OLED에 대한 이 투자 기대감이 있다. 그리고 OLED 투자 사이클이 돌아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참고하시고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9,000원 돌파한 다음에 잠깐 쉬는 듯한 모습 보이다가 오늘 뭐 2만 원까지도 이제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서울 반도체는 OLED 쪽보다 이제 마이크로 LED 기대감 쪽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마이크로 LED 하면은 뭐 루멘스 같은 경우가 이제 소형주 쪽으로 이제 뭐 테마를 형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이제 뭐 항체 치료제가 코로나19 이제 항체 치료제가 치료 목적으로 사용 승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연일 이제 외국계 증권사의 악성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끄떡없이 잘 버티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치료제 같은 경우는 그 기대감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뭐 식약처에서 허가받으면은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일부는 차익 실험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대감으로 미리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셀티리온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제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이걸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이제 뭐 수익을 크게 남기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알고 계시면 될 거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벌어들이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애초부터 말씀드렸죠.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너무 가질 건 아닌 것 같다. 대신 이게 이제 노하우가 쌓이는 거죠. 이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는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하우가 쌓이고 이게 코로나 말고 다음번에 뭐 기존에도 있던 이런 전염병 관련 쪽 뭐 사스가 됐던 에볼라가 됐던 좀 메르스가 됐던 이런 기존의 치료제들 가지고 이번에 코로나 때도 투입했듯이 셀트리온이 항체 치료제를 가지고 다음에 무언가 뭐 나왔을 경우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대체 치료제 쪽으로 투입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노하우가 쌓이고 이제 치료제 기술력이 쌓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미래를 대비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3, 4합병 이슈 아직 남아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적으로만 해도 지금 구간은 당연히 올라올 수 있는 거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셀트리온은 왜 실적만 확인하셔도 지금 구간에 올라온 게 그동안 좀 눌려 있어서 그런 거지. 악성 리포트랑 이런 부분은 눌려 있어서 그런 거지. 그냥 실적을 보시면 돼요. 찍혀 있는 숫자만 보셔도 올라오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미국에서 이제 12월 8일부터 10엔드 주파수 경매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 달여 정도, 내년 1월 정도에 끝날 예정인데, 자세한 사항은 여기 칼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 홈 오셔서 요 커뮤니티가 게시판 기능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꾸준히 확인하시면 좋은 정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칼럼 계속 올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5G 같은 경우에 체크를 간단히 해드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버라이즌에서 지난번에 삼성에다가 8조 이제 수주를 내줬죠. 이번에도 버라이즌이 뭐 지난번에는 그 고주파 대역대를 좀 뭐 주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대역 쪽으로도 3조 기가 때 이제 중대역 쪽으로도 이제 전국만 구축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버라이즌이 이번에도 가장 큰 투자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AT&T나 이제 뭐 이런 기업들이 뭐 T모바일이나 이런 기업들이 좀 달려들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이 칼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파수 경매 주기로 해서 시작을 주기로 해서 한 최소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는 5G 쪽에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미국뿐만 아니고 일본,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다 해서 이런 5G 관련주들 뭐 대장주는 뭐 시총으로 봐도 당연히 뭐 KMW가 여러 국가에 다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뭐 RFHIC 같은 경우도 이쪽은 이제 화웨이 쪽 관련해서 약간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참고 정도 하시고 에이스테크 항상 뭐 강조드렸죠. 에이스테크랑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 뭐 항상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들 이노인스트루먼트나
뭐 솔리드, 오이 솔루션, 뭐 기가레인 뭐 등등 많습니다. 그러니까 5G 관련주 같은 경우도 한 종목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중장기로 들고 가시는 거 좋은 선택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동안은 기대감이었고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수급이 전체적으로 좀 들어오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LNF 같은 경우가 이제 LG화학이 조금 쉬고 있는 가운데 이제 뭐 테슬라가 뭐 S&P 500 지수 편입하는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뭐 21일부터 편입한다고 하는데 LG화학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뭐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LNF 같은 경우가 지금 뭐 대장처럼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NF가 이렇게 치고 가면은 다른 종목들도 은근슬쩍 순환매 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함께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잠깐 쉬는 모습 보이고 있죠. 이렇게 쉬는 구간에서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쉬는 구간에서 매매하는 거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존비즈온 같은 경우가 삼성 서울병원이랑 의료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한다라고 하죠. 빅데이터나 뭐 관련 쪽으로 해서 이제 뭐 기대감을 모을 수 있다. 더존비즈온도 10만 원 구간이면은 매매 타임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뭐 계속 못 올라가고 좀 눌려 있어요. 현재까지는 이 61선 요 구간을 넘어가줘야 되는데 10만 5천 원 넘어가면은 11만 5천 원까지는 간다. 11만 5천 원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13만 원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된다. 이제 시총이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더존비존도 지금 보시면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뭐 3조가 넘어가는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규모가 좀 생겼어요. 규모 있는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약간은 좀 무거운데 또 탄력 받기 시작하면은 그동안 모아왔던 힘을 한 차례 이렇게 분출해낼 수도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도 뭐 작년부터 누누이 강조해 드렸던 종목이죠. 여기 뭐 보시면은 자, 작년 5월인가 그럴 거예요. 인텔리안테크가. 예, 그쵸. 작년 5월에 이 원해 프로젝트 말씀드리면서 세트레가이랑 같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여기 표시된 게 있을 겁니다. 작년 5월 가면은. 네, 그렇죠. 이 구간에서 요 구간에서 매수 타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신 요 구간에서 위쪽으로 돌파하는 요게 2000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에 이 2만 원 뭐 초중반대권에서 매수를 했을 경우에 현재 뭐 4만 원이 벌써 넘어와 있는 구간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끝이 아니고 성장성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며칠 전에도 뭐 말씀드렸죠. 저궤도 위성 산업이 이제 매출에 포함되기 시작하니까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다. 원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좀 아주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고,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에 바로 이제 뭐 투입될 수 있는 저궤도 위성 산업 쪽 말씀드렸으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사항은 해당 영상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게임빌도 하이투자에서 내년에 신작 게임이 4종 출시된다. 올해는 뭐 하나만 나왔는데 내년에 4개가 출시되기 때문에 뭐 기본만 해줘도 매출이 한 20%는 증가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뭐 신작 모멘텀이 있다라고 해서 오늘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최근에 위메이드를 풀도록 위메이드가 이제 미르포 출시하면서 이제 기대감으로 쭉 올라왔다가 출시 이후에 이렇게 밀렸죠. 그래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출시 이전에 기대감 모을 때 수익 보시고 출시되기 전에 좀 분할 매도를 해서 정리하고 나오는 것도 좋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대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출시되면 그냥 밀리는 건데 오히려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은 요 38,000원, 500원 부근에 이렇게 왔을 때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상승했다가 쉬는 구간에서 여기서 이렇게 뭐 횡보를 잠깐 할 수 있는데 요 구간에서 천천히 모아가면은 뭐 다시 한번 위쪽 방향을 노려볼 수 있겠죠. 미르도 이제 뭐 워낙 전통 있는 IP고 뭐 그 기존 팬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은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붉은 사막 기대감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기대감을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격도 많이 벌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한 차례 조금 비중 조절하고 좀 쉬는 구간에서 재매수하든지 다른 종목 교체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추격 매수는 이렇게 올라갈 때 추격 매수는 하지 마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 게임주들 신작 모멘텀들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참고하시고
연초되면은 VR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보통 한 번씩은 매기가 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급 들어올 때 잘 정리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네. 오파스넷 같은 경우는 굉장한 소식이 들렸죠. 자, 무상증자 얘기가 있었는데 한 주당 2주예요. 그러니까 현재 한 주를 들고 있다 그러면은 2주를 공짜로 주는 겁니다. 증자를. 그래서 내가 뭐 100주 들고 있다 그러면 이게 300주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호재가 나오면서 오파스넷 같은 경우도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동훈아텍은 이제 유준투자에서 4분기 호실적 전망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재미있는 게 기존에 화웨이 반도체 규제 얘기 나올 때 이 말씀드린 게 화웨이 쪽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스마트폰 판매를 못한다 그런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수요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샤오미나 오포, 비보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다른 대체 대체 상품을 사람들이 구입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화웨이를 안 산다고 스마트폰 중저가형을 안 사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린 화웨이 사용하지 않으면은 대체 상품 찾는다. 그래서 샤오미, 오포, 비보 고객사가 다변화되면서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 기존에 웹툰 관련주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때부터 해서 좀 과하게 많이 내려오지 않았나 싶다. 9,000원부터는 볼 수 있다 했는데 60에서 한번 맞고 밀려서 이제 좀 쉬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돌파가 나왔습니다. 오늘 거래량도 괜찮고요. 그래서 웹툰 관련주들 같은 경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제 생활이 바뀌고 하면서 수혜를 많이 본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종목은 9,000원 구간에서 매수해서 위쪽으로 올라갈 때 한 13,000원에서 13,500원까지만 해도 꽤 괜찮은 수익률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지금 선전해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차 관련주 이슈가 있으니까 요 정도 참고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침부터 급등해서 출발한다라고 하면은 관심 갖지 않으시는 게 좋고 만약에 또 미리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책이 발표되면은 이제 재료 노출로 해서 하락하는 경우도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정책이 이슈가 있고 정책이 일정이 잡혀 있는 쪽 같은 경우에는 미리 선 매수를 해놓고 나서 급등이 나온 다음에는 재료 노출 시에는 한 차례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 연초에 정책 관련주들 그리고 국가적인 정책 말고도 기업에서도 정책을 얘기하기 때문에 미래 전망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고 관심 있는 부분은 이제 매매를 해가지고 빠르게 좀 정리하시는 구간으로 삼으시고 아니다 싶으시면은 좀 피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나는 정책 관련주 관심 없어. 그런 부분에 흔들리는 주식들 왔다 갔다 하는 주식들 어지러워서 싫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 부분을 체크해서 피해서 매매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요 칼럼들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의 길이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